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편의점 창업은 후회가 되고 이제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말고 다른 업종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편의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이면서 편의점에서도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편의점 창업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이 업종 창업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각 브랜드마다 CU는 겟커피, GS25는 카페25, 세븐은 세븐카페, 이마트24는 이스프레소라는 브랜드로 원두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현재에도 그럭저럭 판매가 꽤 되는 편입니다. 원두커피 매출을 살펴보면 점포당 1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점포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편의점 기준 아메리카노 라지의 가격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대표적인 저가커피 브랜드인 컴포즈나 백다방의 아메리카노와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가커피가 없던 과거에는 매출이 많이 좋았지만 현재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는 없는데요. 그래도 편의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매일 와서 드시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편의점에서 담배 사시면서 한 잔 드시기도 하고 등등 그럭저럭 판매는 되는 편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201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원두커피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원하는 점포에만 저렴한 커피 장비를 갖다 놓고 판매만 했었다면 15년도부터는 각 편의점 회사들이 커피 브랜드를 론칭하고 값비싼 장비들을 수입해와 점포들에 도입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가 원두커피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지 딱 10년 차가 되는 연도입니다. 먼저 15년도에 GS25는 카페25라는 브랜드로 시작을 하였는데 허연수 부회장은 편의점에 담배 사러 오는 시대는 갔다. 이제는 커피 사러 오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1월부터 대당 1,300만 원이 넘는 스위스산 유라커피 머신을 점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본격적으로 원두커피 판매를 하였습니다. CU의 겟커피도 승승장구 중인데 300만 원짜리 중국산 칼렘 장비를 쓰다가 최근부터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인 라신발리 커피 머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원두커피 매출은 컵 얼음에 이어 전체 상품 판매량 2위를 차지하며 대표적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세븐카페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일본에서 대당 600만 원대 전용 드림머신을 들여와 전국에 도입하였고 이마트24는 이프레소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탈리아에서 대당 1,400만 원대 장비를 들여와 전국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커피 장비들은 편의점 회사에서 모두 무상으로 렌트를 해주지만 이마트24는 살짝 아쉬운 게 신규 장비 기준 약 6만 원 정도의 렌탈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CU는 렌탈료는 없지만 새로운 장비인 라신발리에는 청소 명목으로 월 약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GS25도 6개월에 한 번씩 청소 면목으로 비용을 내서 월로 환산해보면 월 약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 시장도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다가 심지어 13년도에도 커피 전문점이 포화 상태라는 기사들을 여럿 보았고 매년 이런 기사들을 접하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는 편의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 옆 이디야, 이디야 옆 메가커피, 메가커피 옆 컴포즈 커피가 오픈을 하는 게 업체 간 오픈 전략일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편의점처럼 오픈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카페 옆 카페, 그 바로 옆에 또 카페는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편의점 점주님들 중에서는 편의점 창업뿐만 아니라 카페 창업도 생각해 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점주님들께서는 결국 편의점 창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편의점이 생각만큼 재미가 없으면 이럴 거면 편의점 때려치고 메가커피나 한번 해볼걸, 컴포즈 커피나 한번 해볼걸 후회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편의점보다 많은 나라,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전국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은 탓으로 분석된다. 국내 커피 전문점 수는 2022년 말 기준 10만 729개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4,000개 정도 늘었다.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은 건 조사 이후 처음이다. 국내 카페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 6천 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커피 업종 가맹점 수는 전년보다 13% 늘었다. 커피 브랜드 수는 886개로 치킨보다 200개 넘게 많다. 커피 브랜드 수가 886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디야 커피나 메가커피, 컴포즈 같은 중저가 커피나 저가 커피 브랜드는 매장이 3,000개를 넘었거나 3,000개를 향해 가고 있다. 커피 매장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는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업종이라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는 1억 원 이내로 창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도 이전에 많이 알아봤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는 1억 원 이내로 창업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은 조금 넘습니다. 업계에서는 편의점보다 많아진 카페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편의점 CU와 GS,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 매장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만 5천 개로 커피 전문점 수의 절반 가량인 셈이다. 현재는 이디야가 약 3,000개 점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점포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지난 5월 메가커피가 저가 커피 전문점 최초로 3,005점을 오픈하며 업계 1위 이디야를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도 아니고 저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디야는 결국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고물가 속 저가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로 인해 저가 커피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점포수인데 이제 메가커피가 3,005점을 달성하여 이디야 커피를 바짝 뒤쫓고 있으며 이디야 커피는 오픈보다 패점이 많아 조만간 1, 2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저가 커피 중에서는 메가커피와 컴포즈가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컴포즈가 필리핀 식품기업 졸리비 푸드가 지분 70%를 3,300원에 인수하며 동남아 진출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참고로 컴포즈는 지난해 매출 889억 원, 영업이익 367억 원으로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2,006개점에 민스톱 지분 100%를 인수한 금액이 3,133억 원이었는데 당시 민스톱의 매출은 1조 795억 원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3억 원으로 적자 상태였습니다. 컴포즈 커피 2,600개점에 지분 70%를 인수한 금액과 세븐일레븐이 민스톱을 인수한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금액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 세븐일레븐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출점 경쟁이 제살 깎아먹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는 치킨 게임이 됐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담배권이라는 특수한 권리와 이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에 따른 편의점 출점 제한을 하자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인해 카페만큼의 막무가내식 오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점포 바로 옆 경쟁점이라고 해봐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정도지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바로 옆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커피 업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카페 오픈을 하여 장사가 엄청 잘 되다가도 이 소문을 듣고 정말 바로 옆 상가에 A 업체가 들어오고 또 바로 옆 B 업체가 들어오고 또 바로 옆 C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분명 존재합니다. 투자금 역시 카페가 더 많이 듭니다. 카페는 인테리어, 시설, 장비, 회사 투자금 모두 점주 100%로 진행되며 최소 1억 원 이상은 기본으로 들고 있어야 오픈을 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짧지만 편의점은 회사가 인테리어, 시설, 장비를 100% 투자하는 대신 계약 기간이 5년이며 수익을 본사와 일정 부분 나누게 됩니다. 심지어 투자금이 부족하면 배분율을 줄이는 대신 일시장려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어 정말 적은 금액으로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편의점 창업은 후회가 되고 이제는 카페를 창업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카페보다는 편의점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업종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스크가 적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점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편의점이 아닌 메가커피나 컴포즈 같은 걸 차려놓고 장사가 잘 될 때 권리장사를 해서 팔고 나오고 또 다른 걸 오픈했다 팔고 나오고 말은 쉽지 이것도 어려운데 사실 이게 정말 돈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커피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수익을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편의점 창업이 나은지 카페 창업이 나은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